안녕하세요.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? 오늘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87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 그림이 있네요. 이 둔클레오스테우스라고 괴물 물고기 그림인데 대본기에 살았던 참 이 그림도 참 고생하면서 그렸었는데 이 괴물 물고기라고 해서 되게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는 무섭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좀 뭐랄까 되게 신비로운 거대한 물고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새벽에 정말 되게 이른 새벽에 해도 아직 덜 뜬 이른 새벽에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이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신호등 불빛도 이렇게 희미하게 빛나고 사람하고 만나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모습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랬지만 네, 그럼 읽어보겠습니다. 둔클레오스테우스는 그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. 머리 길이만 2m, 몸 길이는 약 10m, 몸무게는 약 4톤이나 되는 거의 버스만한 크기의 물고기였죠. 게다가 머리 쪽은 마치 투구처럼 5cm의 두꺼운 골판으로 뒤덮여 있고 턱은 회전하는 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 0.02초 만에 입을 벌릴 수 있었습니다. 게다가 물어뜯는 힘은 5,000kg에 달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4배에 달했죠. 둔클레오스테우스가 순간적으로 입을 벌리면 불쌍한 사냥감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 날카로운 이빨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. 둔클레오스테우스는 생명체라기보단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병기나 마찬가지였죠. 네, 오늘은 이 턱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턱은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 가장 심오한 진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이 턱의 진화가.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일단 이번 여행을 통해서 턱의 진화가 어떤 것인가 정말 심오한 진화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행에서는 칠성장어랑 꼼장어를 한번 만나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5대 호수 중에 하나인 이리호, 그리고 세 번째는 미도우브룩 그 호수의 오솔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우리에게 턱이 없다면 어떨까요? 입은 있는데 턱만 없는 거예요.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 실제 턱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. 바로 칠성장어예요.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볼 수가 없대요. 이 칠성장어의 입이 굉장히 독특해요. 이 이빨이 위아래로 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나 있어요. 그것도 여러 겹으로. 그래서 좀 약간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먹이를 어떻게 먹을까요? 턱이 없는데 바로 빨아먹습니다. 마치 그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다른 동물한테 그래서 피 같은 걸 이제 빨아먹는 거죠. 이제 그 둥그런 입과 이빨을 이용해가지고 탁 달라붙은 다음에 뭘 이제 이용하게 되냐면 날카로운 혀가 있어요. 혀가 굉장히 날카로워요. 혀에도 이빨이 있거든요. 그래서 혀로 상처를 내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면 막 물고기에 막 달라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거머리보다 훨씬 큰데 큰 물고기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좀 이제 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물고기들한테. 하여튼 이 칠성장어 말고도 근데 이 턱이 없는 동물이 또 있는데 바로 먹장어입니다. 먹장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칠성장어에 비하면 이 먹장어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. 사실 뭐냐면 꼼장어 들어보셨죠? 꼼장어는 이 술안주로 많이 먹죠. 숯불에다가 막 지글지글 구워 먹기도 하는데
근데 좀 이게 징그럽죠, 사실. 다 잘려져 있는데 얘는 막 되게 많이 꼬물꼬물해요. 막 움직여요. 막 그걸 또 이제 움직이는 걸 연탄불 뭐 숯불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구워서 먹으니까 좀 이제 비위가 약한 분들은 못 먹을 수 있죠. 저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그냥 뭐랄까 그 징그럽다 이런 기억만 남아 있어요. 그게 참 이제 신경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. 낙지나 문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. 얘네들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중심이 되는 뇌가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중앙 집중적으로 막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각기 다 이 다리나 이런 것들이 각기 어떤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경향이 더 강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놔도 이제 살아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. 근데 하여튼 얘도 그래요. 이 먹장어, 꼼장어도. 근데 하도 얘가 꼬물꼬물 거리니까 이제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얘를 꼬물거려서 이제 꼼장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. 먹장어란 이름이 붙은 거는 얘가 눈이 거의 퇴화돼가지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눈이 멀었다. 그래서 또 먹장어다라고 이름이 붙었다라고도 하고요. 근데 이 먹장어는 장어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. 우리가 보통 아는 장어. 우리가 아는 장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이렇게 길어서 그렇지, 턱도 있고, 어쨌든 뭐 지느러미도 있고, 눈도 있고, 물고기처럼 생겼어요. 근데 이 먹장어는 지느러미도 없고, 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화돼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, 결정적으로 입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. 턱이 없는데 이빨은 있는데 그 이빨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아래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옆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도 한 두 겹인가 세 겹인가 이렇게 이빨이 막 나 있어요. 되게 이상한 거죠. 우리들이 보기에는 양옆으로. 우리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무슨 뭐 드라큘라 영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막 이상하게 막 변하는 이제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좀 그런데 하여튼 밤에 또 이런 이야기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. 하여튼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이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물고기들 있잖아요. 그럼 이제 막 그 살 같은 게 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잖아요. 그러면 거기로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아마도 제 생각엔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그 이빨로 이렇게 부수면서 먹고 사는 것 같은데요. 근데 하여튼 이 전체적인 생김새를 보면은 이건 거의 물고기라기보다는 지렁이? 이런 동물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, 보면은. 근데 지렁이랑은 아주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. 뭐냐면 바로 척삭이 있다는 겁니다. 척삭.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척삭은 나중에 진화해가지고 척추가 돼요. 지금 척추는 이렇게 뼈가 둘러싸여져 있지만은 척삭은 이제 뼈는 없고 좀 뻣뻣한 튜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지렁이 같은 동물한테는 없는 거죠. 생긴 건 아주 이상하지만은 꼼장어가 먹장어가 그래도 인간을 비롯한 그 수많은 우리 척추 동물들하고 어쨌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한 겁니다. 되게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말 옛날 조상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동물인 거죠. 그런데 이 칠성장어와 먹장어를 보면은 이 턱이 없으니까 먹는 먹이가 이렇게 주로 빨아먹는 거잖아요. 칠성장어는 피를 빨아먹고 먹장어는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죽어가지고 그런 살을 빨아먹는, 한마디로 자기 입보다 큰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제 책에도 보면은 그 아노말로카리스라고 있어요. 얘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물로 제가 그 책에서 묘사를 했었는데 사실 얘도 턱이 없어요. 일단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. 이건 7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.
당시 바다를 제패했던 포식자 아노말로카리스는 그 놀라운 진화의 정수입니다. 두 개의 눈은 각각 16,000개의 난눈이 모여 만들어진 겹눈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겹눈 중 가장 큰 데다 최고의 성능을 발휘했죠. 이 눈으로 사냥감을 발견하면 몸 옆에 돋아난 날개 같은 부분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먹이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고 큰 가시가 돋아있는 두 개의 집게발로 먹이를 낚아챘습니다. 잡힌 먹이는 동그랗게 생긴 입으로 옮겨져 촘촘히 돋아난 이빨에 산산조각이 나며 먹혔습니다. 크기가 최대 2m까지 자라나니까 만약 우리가 바다에서 아노말로카리스를 만난다면 재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일 겁니다. 이제 그 옆에 아노말로카리스를 제가 그려놨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네요. 좀 이게 작다 보니까 크기가 여기서 이제 그 페이지의 그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귀엽게 그려졌는데 제가 사실 이 아노말로카리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어디서 봤냐면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아노말로카리스를 이제 되게 실감나게 3D VR로 볼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. 콘텐츠가. 근데 그걸 실제로 보면은 진짜 커요. 그리고 진짜 무서워요. 와. 그러니까 내 눈앞에 정말 되게 큰 엄청나게 큰 집채만한 사자 한 마리가 막 달려드는 듯한 그거보다 더 사실은 무섭죠. 왜냐면 얘는 생긴 것도 훨씬 더 뭐랄까 이질적으로 생겼으니까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그 바위 뒤에서 확 튀어나오거든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하여튼 근데 얘가 이 입이 턱이 없는 입이에요. 그래서 얘도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하게 묘사가 되지만은 결국엔 자기 입보다 큰 먹이는 아마도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. 왜냐면 일단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 입 안으로. 사람 같은 경우는 턱이 있으니까 입보다 큰 뭐 우리 사과 뭐 이런 거, 배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 깨물어 가지고 부숴 가지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턱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턱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심지어 대부분의 물고기는 턱이 두 개예요. 목구멍 쪽에 인두턱이라고 해가지고 턱이 하나 더 있어요. 턱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죠, 한마디로. 쓸모도 많고. 그래서 보면은 물고기 같은 경우에 앞에 턱으로 먹이를 크게 부수면은 인두턱이 속에서 더 잘게 부서워요. 그래서 먹이를 더 편하게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거죠. 유일하게 그 상어나 가오리 같은 종류의 물고기는 그게 없어요. 인두턱이. 그러니까 이런 애들 빼고는 대부분의 물고기한테는 턱이 두 개가 있는 거죠. 정말 중요한 진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둔클레오스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턱 진화의 끝판왕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.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. 턱이 없는 물고기들은 거의 다 싹 멸종해 버린 거예요. 얘네들도 굉장히 이제 막 번성해서 살았었는데 턱 있는 물고기가 나타나면서부터 그냥 싹 없어진 거죠. 지구상에는 이제 턱이 있는 물고기들만 아주 그냥 번성해가지고 막 아주 활발하게 살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2m 크기의 그 무시무시한 아노말로카리스도 결국에는 그 턱 있는 물고기들이 막 공격을 했겠죠. 못 견뎌낸 겁니다. 그 강한 턱으로 그 딱딱한 아노말로카리스의 갑옷도 막 그냥 공격해가지고 막 씹어대고 막 다 부시고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멸종을 하게 됐던 거죠. 그런데 이 턱이 물고기 입장에서 먹는 거 말고도 또 좋은 점이 있어요. 이 물고기는 입 안으로 물이 들어와야 이 호흡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입 안으로 들어온 물이 아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아가미에서 물 속에 있는 그 산소를 흡수하잖아요. 우리가 입을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에서 그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는 것처럼. 그런데 턱이 없으면
입을 벌리고 계속 앞으로 헤엄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야 물이 입 안으로 새로운 물이 들어오잖아요.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물이 안 들어오겠죠. 잘. 그런데 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므리고 있던 입을 딱 벌렸을 때 입안의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물이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시 입을 다물면 그 물이 이제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아가미로 자동적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계속 헤엄을 안 쳐도 되는 거예요. 그냥 그 자리에서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면은 자동으로 계속 물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호흡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칠성장어, 먹장어 이렇게 딱 두 종류 빼고는 뭐 사실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땅 위에 사는 동물들까지 척추를 가진 동물들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몸 안에 뼈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동물에게는 턱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신체 기관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아주 심오한 진화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턱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걸까요? 이 물고기의 척추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턱뼈가 됐을까요? 아마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아가미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대요. 그 아가미에는 뭐가 있냐면 아가미의 모양을 지탱해주는 활 모양의 뼈들이 있거든요. 마치 우리 우산에 우산살이 우산의 형태를 지탱해 주잖아요. 그 아가미의 활뼈도 이걸 뭐 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활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 모양을 활처럼 생겼으니까. 그래서 얘가 바로 아가미의 형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. 그런데 아가미의 활뼈들 중에서 가장 입 쪽에 가까웠던 그 활뼈가 입으로 이동해가지고 턱이 된다라는 거죠.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폐를 보호해주는 갈비뼈가 있잖아요. 이 갈비뼈가 입으로 이동해서 턱이 된 거다.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사실 그래봐야 그 당시에 아가미 활뼈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뼈였을 텐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통해서 변하고 또 변해서 결국에는 둥클레오스테우스의 그런 괴물턱도 되고 그런 어떤 복잡한 구조를 가진,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이런 턱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게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시간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둥클레오스테우스가 발견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. 미국의 거대한 호수 5대호의 하나인 이리호 그 근처에 있는 오하이오주로 떠나봅니다. 자, 우리는 지금 우리 이리호에 와 있는데요. 와, 진짜 미국은 괜히 미국이 아닙니다.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. 이게 무슨 호수예요? 이거 바다지. 아, 진짜. 근데 이 이리호는 5대호 중에서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. 그런데도 이 수평선만 보면 영락없는 바다예요. 자, 근데 이곳은 4억 2천만 년 전에 둥클레오스테우스가 살 때는 진짜 바다였어요. 그 물고기들의 시대였던 대봉기. 당시에 이곳은 얕은 바다였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죠. 그 중에 이제 둥클레오스테우스가 막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여기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은 다음에 가라앉아서 지금의 화석으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. 화석을 발견한 곳은 이 호수 근처에 보면은 강이 있는데, 호수로 흘러드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침식하면서 이렇게 드러난 퇴적지층이 있어요. 이게 거의 한 3, 4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절벽인데 퇴적지층으로 된, 이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랄까
하나의 그 저장고? 굉장히 큰 저장고 같다.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, 저는. 그러니까 저 퇴적지층 한 층 한 층마다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의 그 흔적이 담겨 있겠습니까? 근데 그래서 그런지 꼭 전문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절벽을 뒤지면서 화석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 둥클레오스테우스를 처음 발견한 사람도 테렐리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라 여기 근처에 사는 그 호텔 소유주였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취미가 뭐였냐면 아들하고 이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화석을 수집하는 게 취미였던 거예요. 1867년에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둥클레오스테우스 화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. 당시엔 아직 그 정식 이름이 없을 때라서 그때 그 끔찍한 물고기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. 워낙에 무시무시하게 크니까. 근데 제가 실제 처음 발견됐을 때 그 화석 표본을 봤는데, 와, 이게 완전히 짓눌려져 있어요. 도대체 뭐가 뭔지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, 이게. 워낙 이제 덩치가 큰 물고기니까, 이게 조그만 물고기면 그냥 형태가 어느 정도 남을 수가 있는데, 덩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흙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눌리면서 뼈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압축돼가지고 거의 뭐 이제 그 쥐포 수준이 되는 거죠. 사실 우리가 그 쥐포 이걸 보고 쥐포의 본래 모습을 추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참 이 과학자들은 대단해요.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그 8년인가 뭐 이렇게 걸쳐가지고 조금씩 막 떼어내고 맞추고 이래가지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낸 겁니다. 그런 작업을 해낸 사람이 바로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데이비드 덩클인데, 바로 이 덩클의 이름하고 테렐리의 이름을 따서 둔클레오스테우스 테렐리라는 학명이 붙게 되는 거죠. 하여튼 4억 2천만 년 전에는 이 이리호가 정말 그 괴물 물고기들이 활개치는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바다였을 텐데, 지금은 너무 평화로워요. 여기 보면은 진짜 산이 없어요. 우리는 그 산악국가죠,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. 그래서 어딜 봐도 산이 다 있는데, 근데 여기는 진짜 산이 없어요. 정말 땅이 평평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, 그게. 집들도 이게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왜 이렇게 다 띄엄띄엄 있고 좀 붙어 있어도 되게 여유로워요, 집하고 집 사이가. 공간의 제약 뭐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. 우리나라는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주인 없는 땅이 없고, 막 뭐랄까 그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사는 듯한 그런 빡빡한 느낌이 있잖아요. 물론 제가 이 계속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하여튼 이 수도권만 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일걸요, 여기가. 근데 대봉기의 이 바다도 아마 비슷했죠. 둥클레오스테우스가 살 때 대륙붕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그 밀도 높은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그런 혈투의 장이었을 텐데, 그러니까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군비 경쟁 속에서 괴물 물고기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. 더 강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. 그런데 인간의 시대에는 이렇게 전혀 완전 딴판이죠. 너무 평화롭고 이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게 참 좀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좀 근처 어디 좀 둘러보고 좋은 곳도 한번 봐야 될 텐데,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로 막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제 찾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마블헤드 반도입니다. 여기는 그 이리 호수 안에 있는 이렇게 반도 지형인 곳인데, 이 반도 안에 호수들이 또 되게 많아요. 큰 이리호 안에 있는 또 다른 호수인 거죠. 미니 호수들. 정말 수십 개가 있어요. 오솔길들이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, 거길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도 호수고 저기도 호수고 오른쪽도 호수고 왼쪽도 호수고 이런 식인 거예요. 그 호수 주변으로는 또
숲이 다 우거져 있고, 또 호수에 갈대, 또 연꽃도 막 피어 있고, 봄 날씨에 그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정말 파란 하늘 아래 그 연두빛 나무들,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 호수마다 그러니까 막 펜션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섰을 텐데,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오솔길하고 그냥 가끔 가다 벤치 몇 개 있는 정도예요. 그 여기가 레이크사이드 데이지라는 그 노란색 쬐끄만 민들레 같은 게 있어요. 그 꽃이 있는데 그거 보호구역이래요. 그래서 그런가? 정말 건물들이 잘 없더라고요. 정말 어떤 자연 그대로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렇게 턱과 관련해서 야간 서행을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 봤는데요. 자, 그럼 오늘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여러분들의 턱을 한번 만져보시면, 자, 이 턱이 그 옛날에는 물고기의 아가미 활뼈였다.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그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턱뼈가 됐다라는 거. 그다음 또 둥클레오스 테우스도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, 그리고 이 호수를 또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이 화석들을 찾아 헤맸던 그 테렐리도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, 그러시면 또 이 세상이 좀 더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또 풍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꿈속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? 우리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이리 호수에 있는 마블헤드 반도로 떠나봐야 될 텐데요.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미도우 부룩이라고 아주 조그만 호수인데, 직역하면 초원의 시냇물 이제 그런 뜻이래요. 미도우 부룩이.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전혀 특별할 게 없는 뜻이죠. 별거 아닌 건데, 근데 참 너무 좋았어요. 마음이 편안해지는. 그냥 그 호수에 연꽃이 가득 피어 있고, 오솔길이 호수 주위에 나 있고, 또 오솔길 옆으로는 그 봄볕을 받아가지고 정말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연두빛으로 빛나는 그 숲이 우거져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마음의 안정을 주는, 정말 그 자체예요. 그 단어가, 마음의 안정이라는 단어가 그 호수랑 너무나 매치가 잘 돼가지고 정말 그 단어 자체가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정말 뭐 하나가 거스를 게 없는, 정말 튀지 않는. 자, 오늘은 바로 이 미도우 부룩, 여기서 우리 봄 햇빛을 함께 받으면서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잠시 뒤에 이 호숫가 벤치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.